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님의 Q&A AWYM이라고 이름을 쓰신 구독자님께 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과 관련된 파트는 아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 EPOC 효과, Afterburn이라고 하는 EPOC 효과에 대해서 운동 시간과는 관련이 매우 적고 운동 강도와 관련이 있다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고강도 운동의 경우 인원질 과정, 해당 작용으로 인한 에너지를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무산소성 에너지 생산 체계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산소 섭취량이 많은데 운동 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EPOC는 인원질 과정, 해당 과정, 유산소 과정 중 어디에 관련이 있는 건지 또 개념을 어떻게 잡고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고강도 운동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한정된 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운동 강도를 얘기할 때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이런 말을 쓰죠.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예전에는 이런 강도를 쓰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O2 max의 75% 이상이면 고강도, 50%면 중강도 이런 강도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강도를 수치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이것을 좀 쉽게 좀 표현하자 해가지고 운동 강도를 조금 편하게 표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1980년도 접어들면서 여러분 큐리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아세요? 주로 이제 체력에 관한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 큐리톤의 제자인 폴록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운동 강도를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표현하자고 해서 이런 운동을 실시했던 사람이 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EPOC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 후에 안정시 수준 이상으로 소비되는 산소 소비량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EPOC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유명한 1960년도 때인가요? 1960년도 때 유명한 조지 브룩스라는 학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게제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학자들이 주장을 해서 과거의 산소 부채, 그 다음에 젖산 산소 부채 이런 개념들을 모두 깨버리고 새로운 이론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EPOC입니다. 자, 그러면 EPOC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EPOC에 관련된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자, Y축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뭐냐면 안정시 산소 섭취량이라고 해가지고 약 안정시에 0.2에서 0.3리터의 산소를 보통 섭취를 해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3.5, 그 다음에 5.0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X축은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이게 운동 시간이죠.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여기가 이제 VO2가 되고요. 리터, 그러니까 분당 VO2가 되는 거죠. 자,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안정시에는 0.2에서 0.3리터의 산소를 섭취를 하게 되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산소 섭취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다시 할까요? 보통 이렇게 증가를 해서 보통 안정시 산소 섭취량 그러니까 안정시 산소 섭취량 이상으로 증가를 하다가
일정한 상태로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이 보통 한 6분 정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6분 정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즉,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정 상태라고 보통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산소 섭취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오죠. 자, 그래서 운동 시작할 때 운동 초기에 이만큼의 산소 부채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 산소 부채량을 운동이 끝난 다음에 갚아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 부채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무산소성 해당작용, 그렇죠? 무산소성 해당작용에 의해서, 즉 산소가 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왜 산소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산소량을 채워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강도 운동을 했으니까 산소가 없이 이루어진 그런 그 대사 과정인데 왜 운동이 끝난 다음에 산소를 더 소비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ATP, PC나 해당 작용 시스템이 작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많지만 여기 보면 시간을 보세요. 2분, 4분, 6분, 8분, 10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2분에서 3분 이상이 되게 되면 이미 여기는 뭐예요? 해당 작용이나 무산소성 과정이 이미 끝나고 유산소성 과정으로 접어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꼭 무산소성 해당 작용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75%의 VO2 max의 이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무슨 운동이다? 고강도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75% 수준을 갖고 운동을 하는 거니까 고강도 운동이니까 보통 최대 산소 섭취량 수준이 이 정도 되거든요. 분당 3.5리터 정도의 산소를 섭취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VO2 max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정 상태가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운동은 서브맥시멀 운동이다. 즉 최대하 운동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유산소성 운동으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정 상태는 우리 신체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과 공급해주는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정 상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항정 상태에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생기죠? 이와 같이 EPOC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산소 부채의 개념으로 운동 초기에 공급해주지 못한 산소 부족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룩스와 게세르라는 사람이 보니까 어떤 원인들이 있으냐면 근육의 PC를 재합성하기 위해서 쓰이고 근육이나 혈액에 산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세 번째 호르몬 같은 것들이 상승하잖아요. 호르몬 상승의 효과에 의해서도 이 정도의 산소가 쓰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호흡수와 심박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산소가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체온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 산소가 쓰인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님이 얘기하셨던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무작정 무산소성 해당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단지 크레아틴 인산이 쓰이고 젖산이 생성되는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무산소성 운동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론적으로는 3분까지예요. 3분 이상이 되면 여기에 있는 산소를 사용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운동이 지속되게 되면 운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VO2 max이 아까 75%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강도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일반적인 운동 강도를 보통 표현한 거고요. 만약에 고강도 운동을 강도를 더 강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자 보세요.
자, 운동 후 초기 산소 부족량이 더 커질 것이고 이만큼 더 커지는 거죠.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네. 여기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산소 부족량이라는 것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고강도 운동 강도 중에서도 강도를 더 높이게 되면 중강도 운동보다 고강도 운동하게 되면 역시 EPOC의 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엄연히 여기서는 유산소 운동의 고강도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에 대해서 무조건 무산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산소 운동이지만 유산소 운동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드니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강도 운동이다라고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질문하셨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Q&A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